안녕하세요. 5주차 태분환과 노턴의 정리 진행을 맡은 실습 조교입니다. 5주차 내용은 태분환과 노턴의 정리를 이용하여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등가 회로의 이해 및 설계와 최대 전력 전송의 값을 구하는 것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5주차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실습 목표를 통해 숙지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실습에서 이번 주 5주차 실험 목표는 태분환과 노턴의 등가 회로 변환을 이용하여 등가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고, 등가 회로의 전압 및 전류의 값이 원래의 회로와 같음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가변 저항을 사용하여 최대 전력 전송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면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1번에서 그림 5-15 회로를 구성하고 태분환 등가 회로를 설계하기 위하여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 값을 계산하여 구합니다. 그림 5-15 회로에서 단자 AB 전압을 실험 장비로 측정한 후 원래의 회로에서 측정한 전압값과 태분환 등가 회로의 전압값이 같은지 비교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태분환 등가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 등가 전압 및 등가 저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분환 등가 저항 RTH를 계산하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TH 등가 저항은 전압원을 단락시킨 후 저항을 통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락이란 소자를 없던 걸로 생각하고 와이어를 이어준 것입니다. 반대로 개방은 소자를 없던 걸로 생각하되 와이어를 끊어준 것입니다. 그림 5-15 회로에서 전압원을 단락하면 표시 A번 회로도처럼 10V의 전압원이 사라지고 와이어가 연결됩니다. 직렬인 배곰 2개를 더해주면 표시 B번의 회로도처럼 2배곰과 2배곰이 병렬인 상태가 됩니다. 이 병렬을 합성 공식을 통해 합쳐줍니다. 2배곰 더하기 2배곰은 2배곰 곱하기 2배곰으로 4배곰분의 4만옴이 됩니다. 약분해주면 배곰이 되어 표시 C번과 같이 이 합성식을 통해 저항은 배곰이 되고 나머지 저항들과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표시 D번과 같이 3배곰이 됩니다. 이 값은 등가저항 RTH 값이 되고 등가저항 3배곰을 계산하였으니 이제 등가 전압 VTH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환 등가전압 VTH는 단자 AB의 개방전압 VAB와 같습니다. 개방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와이어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회로도를 보시면 A와 B가 서로 끊어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끊어진 와이어 저항 100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개방전압 VAB는 저항 200옴에 걸리는 전압과 같습니다. 전압원과 각 저항 100옴, 200옴, 100옴을 포함하는 메쉬 방정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쉬 회로에 KVL 전압법칙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식이 나타나는데 마이너스 10, 100i, 200i, 100i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 i 값들을 모두 더해주면 400i가 되고 10을 넘겨주어서 이 전류값만 남기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400이 분모로 가게 되고 이렇게 돼서 계산식을 통해 전류값은 25mA가 됩니다. 이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등가전압 VTH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 구한 전류를 대입해 줍니다. 등가전압 VTH는 아까 단자 AB에 걸리는 저항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0I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 값은 25mA였고 대입을 해서 풀면 5V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타납니다. 전에 구했던 등가 저항 300ohm과 이번에 구한 등가 전압 5V를 이용해서 태분한 등가 회로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한 정리를 이용해서 태분한 등가 회로를 설계한다면 왼쪽에 보이는 그림 5-15 회로보다 좀 더 간소화된 회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로를 그리면 지금 작성 1의 태분한 등가 회로가 그려지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 태분한 등가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이 값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설계를 하면 이런 회로가 됩니다. 왼쪽에 보다 더 간단해지고 더 심플해진 그런 회로도가 된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10V 전압원은 오른쪽에 5V의 등가 전압으로 바뀌었고 이제 이 여러 저항들은 모두 통합되어 등가 저항으로 300ohm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로가 되게 간편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값이 뭐 다른 건 아니고 이 AB 단자에 걸리는 전압과 출력은 전압과 전류는 이제 이 태분한 등가 회로도 똑같이 그 값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는 복잡한 회로를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바꾸는 태분한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제 구하지 못한 요 마지막 표 5-1의 값을 측정값을 구할 건데 이 측정값은 저희가 그 그림 5-15에서 A, B 단자에 있는 VTH를 브레드보드로 측정해서 어떤 값들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 5-15 실험 1회로에 대해서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ohm이 세팅이 됩니다. 다음은 100ohm 아래에도 똑같이 100ohm이 세팅이 되고 가운데로는 200ohm이 세팅이 됩니다. 그 옆에 100ohm이 각각 세팅이 됩니다. 그림 5-15와 같은 회로가 구성이 되었고 이제 VTH, A와 B 단자에 대해서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자 A, B의 전압값은 5V 정도가 나왔습니다. 5.02V가 출력되는 것을 멀티미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그림 5-15에 걸리는 AB 단자의 VTH 값과 태분한 등가 회로의 VTH 전압원과 전압값이 같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실험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2번은 실험 1번 회로도 AB 단자에 저항 330ohm을 연결하고 연결된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 흐르는 전류를 실험 장비로 측정해 볼 것입니다.
AB 단자에 330ohm을 연결한 회로도는 이와 같이 설계될 것이고, 작성 2에 설계된 회로도에 전압과 전류를 브레드보드로 다시 한번 측정하여 결과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회로도에서 330ohm을 오른쪽 끝단에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전압부터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V) 나오는 것을 멀티미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류는 측정하고자 하는 와이어의 부분을 끊어서 측정을 합니다. 전압은 2.54V가 나왔었고, 전류는 7.91mA가 멀티미터에 출력되고 있습니다. 측정한 값을 표 5-2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2번은 다음 실험 3번과 연계가 되니 일단 표 5-2에 값을 기입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3번은 실험 1에서 구한 태분한 등가 회로를 구성하고 실험 2와 마찬가지로 등가 회로에 330ohm을 연결한 뒤에 그 330ohm에 걸리는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에 실험하였던 회로가 다시 응용이 되니 기억하기 쉽게 실험 1번에서 구성했던 태분한 등가 회로의 이미지를 붙여주겠습니다. 실험 1번에서 구했던 태분한 등가 회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고, 이 회로도에 330ohm을 추가적으로 연결을 하여 작성 3번에다가 기입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회로도가 설계가 되고, 태분한 등가 회로 300ohm에서 이제 직렬로 330ohm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로를 저희는 브레이드보드에다 구현을 해서 이 부하 저항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 볼 것입니다. 브레드보드에 작성 3번의 회로도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ohm을 상단에다 세팅해 줍니다. 그 밑에 330ohm을 이어서 연결해 줍니다. 회로도가 설계가 되었고 측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2.55V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전류값은 7.92
밀리암페어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측정한 내용을 표 5-3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2.55V가 출력되었고 전류는 7.92mA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표 5-2의 결과와 표 5-3의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2의 측정 결과는 전압은 2.54V, 전류는 7.91mA입니다. 표 5-3은 전압은 2.55V, 전류는 7.92mA. 약간 오차가 있지만 거의 같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 그림 5-15의 회로도와 태분한의 정리가 적용된 태분한 등가 회로가 같은 값을 출력하는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였고, 이 말은 좀 더 복잡한 회로에서 단순한 회로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험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0옴의 부하 저항을 연결한 두 회로에 각각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문제입니다. 1번은 그림 5-15 회로에 330옴 부하 저항을 연결한 회로이고, 2번은 태분한 등가 회로에 부하 저항을 연결한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오른쪽 박스에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이제 오아캐드에 설계해서 피스파이스의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고 표 5-4에 그 결과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5-15의 부하 저항을 연결한 회로부터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지를 연결할 때 저항과 저항 사이에다가 가끔 연결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전화번 밑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연결을 해줍니다. 접지를 연결하지 않거나 잘못된 곳에 연결을 하면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로는 다 설계가 되었고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저항 330옴의 전압과 전류를 잴 것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Y1이라고 써있는 이 값에 2.6191이 볼테이지 값입니다. 그러면 전압은 2.61V가
측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 아이콘을 눌렀고 R6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7.93mA입니다. 측정한 값을 표에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림 5-15회로에서 전압은 2.61V, 전류는 7.93mA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아래에 있는 태분한 등가 회로의 부하 저항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가 모두 설계되었고 이제 전압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2.61V가 측정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흐르는 전류 또한 7.93mA가 측정되었습니다. 앞서 실험했던 브레드보드도 똑같은 결과 일치를 보였고 이번에 측정한 피스파이스도 똑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5-15의 회로도와 이 태분한 등가 회로뿐만 아니라 그 AB단에 연결된 부하 저항들도 똑같은 값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실험 4번을 통해 그림 5-15나 태분한 등가 회로에서 부하 저항이 추가되었을 때 그 부하 저항에 대한 전압값이나 전류값을 피스파이스로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실험 4번은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 전류값을 피스파이스로 측정해 보았다면 실험 5번은 그림 5-15 회로에서 다음과 같이 보이는 그림 5-16 회로 같이 전류원을 추가하여 태분한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을 피스파이스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전류원에서 전류가 0일 때 걸리는 전압값은 등가 전압 VTH 값이고 가변되는 전류에서 전류원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기울기 값은 등가 저항 RTH 값이 됩니다. 피스파이스 실험을 통해 어떻게 이 회로의 동작도를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5-16의 회로를 먼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구성은 모두 완료하였고 이제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저희는 에딧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에서 아날로그 타입은 DC 수입으로 바꿔줍니다. 수입 베리어블에서 두 번째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시고 네임은 i1으로 입력해 줍니다. 이 전류원에 대한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수입 타입은 리니어 방식으로 선택해 주시고 스타트 밸류, 엔드 밸류, 인크리먼트 밸류를 각각 알맞은 값을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이 IDC 전류원 양단에 전압을 측정해 줄 수 있는 단자를 마커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파형 결과가 나타납니다. 파형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0일 때 전압은 5V이고 전류가 10mA일 땐 전압이 2V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문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류가 0일 때 전압값은 VTH 값이 되고 그래프의 기울기는 RTH 값이 되는데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전류분의 전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파형을 보면 전류가 0일 때 전압값이 VTH가 되므로 5V가 VTH 값이 되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RTH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RTH 값은 10mA니까 1000분의 10분의 5V부터 2V를 빼면 3V가 되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1000분의 10분의 3은 계산해보면 300ohm이 되고 이것이 등가저항 RTH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 자료를 보면 전류가 0일 땐 5V,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 10mA 분의 3V니까 1000분의 10분의 3이 되고 계산이 되면 300ohm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 5번에서 이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그림 5-15의 등가 회로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태분한 정리에 대한 문제를 마치고 우리는 태분한 정리를 통해 회로의 간소화 및 등가 회로를 브레드보드와 피스파이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노턴의 정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